나 혼자 하는 외로운 주식 매매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투자 동반자 비전 2021 주식 파트너.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양시장 그동안 달려온 만큼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간밤 미증시에서 고용 호조에 따라서 긴축 우려감에 일제히 하락 마감한 게 좀 증시에 부담을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외국인의 수급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돌아오고는 있습니다. 길게 봤을 때 이것은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점에 대한 저항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정체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혹시 정체기에 들어갈까 봐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 종목은 그럼 어떻게 들고 가나 고민되시는 분들 오늘 모두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안정감을 주실 분이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승준 부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래도 낙폭을 장 막판에 축소를 한 거는 좋았어요. 네, 나쁘진 않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없잖아 있긴 한데, 네네. 그래도 외인들이 좀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좀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의 뭐 조정은 아니지 않나라고 네.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 뭐 현재 뭐 금일도 뭐 하락 뭐 약하게 좀 조정받으면서 마감을 했는데 다음 주가 일단은 어찌됐건 이제 쿼드러플 리칭데이 내만여의 날이죠. 그래서 변동성을 좀 일부 보여줄 것 같은데 요로 그 테마 근래 들어서 뭐 금일도 원전주 뭐 급등 나오고 막 이렇게 변동성 강하죠. 근데 꼭 그 추격 매수하셔서 꼭 물리시는 분들 꼭 있습니다. 오늘도 그 빠르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격 매수는 안 된다는 꿀팁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데 정말 수익률 파티를 하고 계신 부장님이신데요. 오늘도 수익률 랠리에 목표가를 도달을 또 해냈습니다. 5월 21일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대한전선이요. 오늘 최고가 기준 수익률 144%나 달성을 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장에서 대단한데요. 저희가 잠시 후 AS 시간 가질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최근에 주가 흐름이 감을 잡기 힘들다 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내 종목은 도대체 어떻게 들고 가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고요.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주식 파트너는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02377-0289번 또는 02377-0221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 보내주세요. 속 시원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더불어 문자로 노란톡 입장에서 정보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거나 김승준 세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동 입장 가능한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장 긴급 진단 시간입니다. 양시장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동안 조정 없이 계속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간밤 미증시가 고용 호조로 인해서 긴축 우려감에 하락 마감을 하면서 하방 압력이 세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도 낙폭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세한 흐름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요, 미 하락에 다소 힘이 빠진 3,246선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 3,220선을 내주기도 했지만 외국인이 매수로 방향을 틀면서 하락폭을 줄여가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결국 0.23% 빠진 3,240선에서 마치면서 3,240선 지키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수급입니다. 개인과 기관의 팽팽한 수급 줄다리기가 펼쳐졌는데요. 개인 4,700억 원가량 담아간 반면 기관은 6,600억 원 가까이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외인은 장중 매수로 가닥을 잡으면서 매수폭 늘려갔고요. 3거래일 연속 매수 포지션 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6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딱
보합에서 990선 출발을 했는데요.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보합권 움직임이 연출이 됐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 막판에 낙폭 줄여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0.26% 빠진 987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수급입니다. 외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각각 910억 원 정도, 7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덜어냈고요. 개인만이 1,900억 원가량 사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장 막판에 하락폭을 줄여낸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장 초반에 일단 하락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외인들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고 네. 전일에 이제 연기금도 들어왔던 물량 크게 안 나가고 금일도 순매수의 모습을 현재 보여줬기 때문에 지수가 좀 하락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네. 단지 이제 그 3,250 직전 고점 부근이죠. 3,250에서 60 그 사이 그 자리가 이제 저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매물 출회가 된 부분이 있고 전일 이제 고용 지표하고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죠.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를 하락의 요인을 좀 만들었다라고 보여지고 그 이유가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죠. 우려긴 우려더라도 일단은 외인들하고 일단 기관들 중에서도 연기금이 순매수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단지 그냥 이슈에 좀 지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차트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3,250에 대한 매물 부담감인데 여전히 견조한 흐름 나오고 있고 직전 고점이죠. 이 부분도 돌파를 해놨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금일 이제 저가 매수세 들어온 부분 보면은 이제 3,200선 초반에서 일단 저가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 4만여의 날이라서 일단 변동성은 좀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흐름 자체는 크게 하락 기조로 돌아서는 기미는 아직까지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여전히 테마 주들 위주로 변동성 보이고 있죠. 금일도 이제 원전 관련주들 강하게 좀 상승 모습 나왔고 전선 관련주들 역시 강하게 상승 나왔고 그래서 이제 테마주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급등할 때 추격만 매수 안 하신다고 하면 큰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이니까요. 항상 매매하실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비중 조절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종목 AS 시간 오늘도 가질 예정인데요. 정말 수익률 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21일 제시해드렸던 대한전선이 오늘 최고가 기준 수익률 144%를 달성을 하면서 어제 잡아주신 목표가 바로 또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기세가 대단한데요. 오늘 이 종목 실검에도 오를 정도로 정말 대단한 종목이었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전선 관련주들이 대부분 이제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전선은 진짜 오늘은 좀 조정이 올 줄 알았더니 네. 또 급등까지 또 상한가 마감까지 나와서 좀 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신규는 절대 안 되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절반이라도 이제 계속 수익 실현하시면서 네. 좀 가셨으면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절반은 수익 실현을 꼭 해두라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요. 오늘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기 때문에 특히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들고 오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7-0289번, 02377-0221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요. 저희는 문자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 주신 분은 제주 반도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9910번님이시고요. 매수가는 6,800원, 비중 20% 들고 계신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 어제 반도체가 주도 섹터였는데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고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궁금해요. 일단 도사 같은 경우가 일단 일전에 코로나 때문에 한번 상승한 이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타 이제 그 반도체 섹터보다 그러니까 상승을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일단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일단 지난 1월 달이죠. 1월 달에 이제 코로나 백신 용기 컨트롤 센서
관련해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강하게 한번 반등이 나왔었고, 그 다음이 이제 그 뭐 몇 번 들어보셨겠지만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수급이 부족하다 하면서 이제 또 한 번 상승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에 이제 그 1차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반영이 된 것보다는 이 앞에 이제 코로나 반도체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부족 그 센서 그 공급으로 인해서 이제 반영돼서 여타 이제 그 관련주들보다 좀 힘이 없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그 반도체 섹터는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 보시더라도 여기죠. 그 지지 라인 때 보면은 이런 자리에서 강하게 좀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이제 리스크 관리도 필요는 하겠지만은 반등 구간에 좀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매수하신 자리 자체가 현재 저항이 좀 강한 자리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반등 나올 때 매수가죠. 6,800원에 일단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죠. 5월 저점 부근이죠. 그래서 손절가는 5,85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요,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주신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트론 문의 주신 분이시고요. 4467번님, 매수가 957원, 그리고 비중 25%를 들고 계신데 계속 보유해야 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 WHO 방문 실사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 전반적으로 관련주 흐름이 괜찮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트론도 마찬가지고 뭐 이화전기도 마찬가지고 일단 반등 나올 때는 일단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트론 일단 이제 그 러시아 백신이죠. 러시아 백신 관련으로 해서 뭐 동사뿐이 아니고 이제 이화전기도 같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런 자리에서 지금 매수하신 거죠. 그러니까 차트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추격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 매수가시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그 저가주가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워낙 강하고, 그다음에 항상 보실 때는 이제 그 재무제표도 항상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매출보다는 이제 영업이익에 항상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뭐 지난해 이제 5억 정도 흑자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그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두번 차례 반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앞에처럼 여기 바로 직전 그 급등 나왔던 자리처럼 이슈에 의해서 한 번 정도 반등 나오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슈 자체가 뭐 이슈 자체보다는 이제 그 삼각 수렴, 그러니까 수렴의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좀 다시 한번 나오리라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상승했을 때는 일단 동사는 매수가의 비중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자리죠. 리스크 관리. 요 지지받았던 자리죠. 그러니까 이제 시가 부근이에요. 급등했던 그 시가 부근으로 해서 손절가 785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트론은 매수가 도달 시 비중 정리 의견 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꼭 리스크 최소화로 나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상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문자 온 분들 인사 좀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 왔을지 볼게요. 0939번님,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성도 ENG 하시면서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셨습니다. 0830번님은 동아화성 문의를 주시면서 10% 들고 계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웃음표 해주셨습니다. 또 2254번님은 녹십자 들고 계신데 손절을 해야 할지 가져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저희 김승준 부장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손절을 해야 할지 가져가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은 하루가 됐을 것 같은데요. 저희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노란톡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이고요. 김승준 이렇게 3글자를 남기시면 저희가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거나 만약 이게 나는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스캔 하단에 나오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다음 문자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문자 주신 분은 대원강업 보내주신 문자 볼게요. 9893번님, 매수가 4,300원, 비중 30%를 들고 계신데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단이 오늘 잘 갔는데 조금 소외받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일단 뭐 오늘 그렇죠. 자동차 섹터가 좀 강한 모습 네. 보여줬고, 근데 이제 일단 대장주 역할을 하는 그 관련주들이죠. 뭐 현대차나 뭐 현대유와 만도, 뭐 기아 오늘 좀 상승 모습 나오긴 했는데 일단 이제 대형광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그 앞에서 한번 먼저 좀 상승 모습이 나오고 있었고, 근데 현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추세 자체를 이제 돌려 나가는 흐름이죠. 이렇게 지지받고 이제 빠져나갈 흐름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인들 뭐 그러니까 기관은 크게 이제 순매수 모습 보여지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외인들이 하방 경진 만들고 있어서 뭐 충분하게 좀 상승 가능성이 있다 보고, 현재 자리에서 이미 추세 전환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보다는 이제 뭐 소폭 뭐 수익 중이시기도 하니까 조금 더 보유하셔라라고 보고, 현재 자리에서는 대형광업 같은 게 좀 저평가 가능성 좀 저평가라고 좀 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뭐 신규 매수해도 되는 자리죠. 이런 자리들은 그러니까 돌파해 놓고 직전 이런 자리죠. 저항에서 매물대 소화하는 흐름들. 그래서 현재 자리는 이제 눌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요 자리죠. 직전 고점까지 요 저항했던 자리. 그래서 목표가를 4,600원 말씀드리고 하락시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매수가도 이렇게 높진 않으시니까 그래서 여기 타이트하게 잡아서 이 지지 라인 때 요 자리죠. 4,150원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원강업은요. 목표가 4,600원 잡아준 점 참고하셔서 꼭 성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이렇게 문자 상담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이후에 문자 상담 계속됩니다. 문자 번호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이고요. 전화 번호는 02377-0289번, 02377-0221번이니까요. 편하신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화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오늘? BH 23,000원에 20%요. BH 23,000원에 20% 들고 계시고요. 예, 네, 오늘 그래도 많이 올라줬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거 오래 갖고 있었어요. 아, 올해가 얼마나 들고 계셨어요, 시청자님? 한 1년 넘게 갖고 있었나 봐요. 1년 넘게. 아, 1년 넘게 속을 썩인 종목이군요. 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헤어질지 궁금하신 거죠, 시청자님?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년 넘게 들고 계신 만큼 어떻게 좀 잘 헤어질지 문의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BH와 이별을 하고 싶으신 시청자님인데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이별은 조금 나중에 하시고요. 이별 나중에. 네. 일단은 현재 자리에서 추세 전환도 되고 있고 현재 눌림목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시는. 네. 오래 들고 계셨으면 뭐 1년 이상 들고 계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1년 이상 보유하셨다라는 건 이제 이런 그 박스권 구간에서 좀 매매가 좀 되셨는데 요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이제 뭐 추가 하락 나오거나 뭐 이런 그 흐름은 아니었었죠. 보시면 23,000원이셨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가 이제 문제인데 이게 급락이 나왔을 때 좀 잘 견디시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그 이제 그 FPCB라고 하죠. 연성 회로 인쇄 회로 기판. 그 근래 들어서 이제 인쇄 회로 기판이 좀 부족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LG나 삼성에테 또 납품을 하고 있기도 하니까 나쁘진 않다. 다만 이제 추가 매수 같은 거는 이 비중 20%시니까 하지 마시고요. 현재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재무제표 잠깐 훑어보면 일단 올해 예상 실적이 이제 그 8,600억 정도 나와 있고 일단 PER이나 이제 PBR이나 PER을 보면은 PER하고 이제 EPS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현재 자리에서 재무제표 상으로만 일단 본다고 하면은 약 26,000원 정도에서 27,000원 선은 적정 주가라고 보여지니까 일단 뭐 보유는 하시되 이런 강한 저항들이죠. 이런 자리들 보시면
지금 매수가 자리 자체가 이런 강한 저항들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일단 조금 보유는 하시되 매수가 왔을 때는 너무 오래 들고 계셨으니까 너무 오래 들고 있다 보면은 이게 수익이 나면은 또 보유하게 또 되거든요. 이게 애증의 이제 관계가 되거든요. 종목들도 오래 들고 있다 보면.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손절을 못 하고 상승을 하더라도 익절을 안 하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이제 상승하게 되면 일단 과감하게 한번 정리를 하시고 1차가 이제 그 저항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지지받았던 자리들 이런 자리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2만 원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횡보성 흐르기 나온 다음에 다시 이제 23,000원까지 갈 수는 있다라고 보이니까 일단 보유는 하시고 대신 상승했을 때 매수가 정리하시는 걸로 하고 혹여나 또 하락 나오면 이 자리입니다. 지지받았던 자리였죠. 계속.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 저항자를 돌파했기 때문에 하락 시에는 저 자리가 다시 지지로 변경이 되니까 지지 라인 이탈했을 때는 조금 더 힘들지더라도 이제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는 의미에서 손절가는 17,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BH의 경우에는요, 더 보유해보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올해 고생하신 만큼 꼭 수익과 함께 이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함께하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HMM을요. HMM이요? 47,900원에 네. 예, 20%를 저기 매수했거든요. 47,900원에 비중 20%를 들고 계시군요. 네네. HMM이 정말 많이 올라가서 한동안은 되게 좋으셨을 것 같은데, 그죠? 네, 너무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그거. 네. 근데 어떻게 이제 하면 좋을까요? 근데 너무 빠져가지고 또 걱정이 되실 것 같고 한데. 너무 걱정이 너무 심합니다. 예. 네, 너무 많이 오른 만큼 빠지고 이래서 앞으로 어떻게 들고 갈지 저희가 자세히 좀 전략 짜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부장님, 이 HMM 정말 핫했었잖아요. 네, 일단 BDI 지수 이제 그러니까 벌크 운임 지수를 봐야 되고 네네. 했을 때에 지금은 그때 주가 뭐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주가에서 반영된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그쵸. 지금은 신규 매수보다는 원래는 이제 그 보유자 구간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참 이렇게 이 추세 상승이 계속 일어나면 이게 참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네. 근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자리들이죠. 지지받고 계속 상승 나오는 자리들 이렇게.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요 자리에서 일단 이렇게 선을 그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점에서 저점을 연결했을 때 지금 그 단기 추세선을 좀 이탈하는 흐름이 좀 나왔고 그 시점에서 보면 외인들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5월 말부터 시작해서 외인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투신들도 요 시점부터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일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조금 생각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이렇게 급등이 나올 거면 이제 초반부터 1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시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6,000원대, 8,000원대죠. 그러니까 8, 9,000원대 시작을 해서 이제 600% 가까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점 대비 조금 빠진다고 해서 매매하시면은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리스크 관리를 조금 중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자리예요. 지금 자리에서도 좀 하락폭이 좀 있죠. 네. 그래서 한 10% 정도 하락폭이 좀 있는데 이 자리예요. 이렇게 저항이었잖아요, 여기. 그리고 돌파했고, 근데 하락할 때 다시 여기 지지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이제 손절가로 일단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로 해서 손절가는 일단 45,500원으로 말씀드리고, 예. 매수가가 이제 47,900원이니까 너무 낙심은 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이제 벌크 운임 지수로 해서 컨테이너 화물선이죠. 그 관련해서 이제 그러니까 지수 보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BDI 지수라고 하는데 그 BDI 지수를 항상 좀 체크를 해야 될
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반영이 좀 많이 되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네. 요거 일단 반등 나올 때는 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자리가 이제 너무 고가권이라고 좀 네. 보이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는 일단 매수가 일단 정리하시고 보셨으면 합니다. 장기로 가져가면 안 될까요? 장기로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이 지속적으로 네. 체크해야 될 게 벌크 운임 지수를 꼭 한번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대신 리스크 네.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 4,500원은 꼭 지켜주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HMM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등 시 매수가 정리 의견 주신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저희는 문자 온 분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 왔을까요? 7375번님, 부장님 말 잘 들을 걸 후회한다고 하셨어요. 다음을 기약하면서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6754번님, 태영건설 50% 들고 계시다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3164번님은 코아시아 꼭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고요. 9053번님은 잉그로드 랩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하셨습니다. 또 5699번님, 6766번님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박셀바이오 문의 주신 분도 계시고요. 성도 ENG, 동아화성, 녹십자 정말 많은 분들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하락했기 때문에 더 고민이 깊어지셨을 것 같아요. 내 종목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 어떻게 보내줘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이고요. 김승준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동으로 답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또 QR코드 스캔도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요, 바로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문자 주신 분은 KC 그린 홀딩스에 대한 문의 주신 분이시고, 5125번님, 4,645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50%를 담고 계신데요. 향후 전망과 매도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셨어요. 이 최근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왔던데, 더 갈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현재 자리에서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KC 코트렐이죠. 네. 그래서 이제 태양광 테마로 좀 분리돼서 움직였던 종목이 있고, 그래서 지난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도 상승했었던 요인들을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그린 뉴딜 뭐 태양광 관련해서 일단 그린 뉴딜 관련으로 이제 그 상승 모습 보여줬고, 근래 들어서 보면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자체도 일단 그린 뉴딜에 일단 그 자금을 좀 투입시키고 있는 중이죠. 그렇게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동사뿐이 아니고 이제 그 한솔롬테코도 마찬가지로 일단 조금씩 반등 나오는 게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온실가스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 나오는 구간이니까 일단 매수가 자체도 일단 수익 중이시고 4,600원대시면은 한참 수익 중이시죠. 그래서 일단 보유는 하시고요. 요 자리죠. 기술적 분석을 항상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항상 저항에서는 이제 기술적 분석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자리입니다. 이렇게 강한 저항이죠. 5,500원대가 여기도 저항 계속 저항 걸렸죠. 3-4번을 계속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에 뚫기에는 매물대가 너무 두꺼워서 일단 반등 나올 때 이제 그 목표가를 5,550원으로 하셔서 절반은 수익 출현 꼭 하시고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락 시에 어찌됐건 수익 중에 항상 이제 그 개인분들 못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익 중인데 매수가까지 내려올 때는 거의 이제 대응들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 매수가가 수익 중인데도 불구하고 매수가까지 내려오면 그건 추세를 꺾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하락 시에는 이 자리로 해서 항상 수익 실현은 일을 하셔야 되니까 이 고점이죠. 그리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 이탈했을 때는 전량 소폭 그 수익이 좀 약하게 이제 하더라도 4,900원에 이탈했을 때는 전량 익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KC 그린 홀딩스의 경우에는요. 절반 수익 실현 꼭 하시라는 의견 강조를 해주셨고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요. 바로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일신바이오를 문의 주신 분이시고요. 6931번님, 매수가 9,660원, 비중 20%를 들고 계십니다. 다음 주 바로 손절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콜드체인이 요즘 좀 잠잠해요. 네, 일단 뭐 반영될 만큼 다 반영됐죠. 일단 그래서 제약주가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나 콜드체인이나 이런 관련주들은 되도록이면은 일단 손을 안 대시는 게, 특히 추격 매수는 금물이죠. 그러니까 일신바이오 매수가도 9,600원이시면 매매하신 지도 좀 꽤 되셨다라는 거죠. 일전에 이제 그 콜드체인 한참 나올 때 매매를 하신 거라서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콜드체인 관련해서 이미 이만큼 상승을 했었고, 이전에 이제 여기에서 상승할 때는 이제 그 혈장 치료제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혈장 치료제에서 한 번, 그다음에 콜드체인으로 한 번 급등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세력들도 설가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등 나올 때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매수가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반등 나올 때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오히려 심적으로도 리스크가 좀 덜하실 수 있으니까 반등 나올 때 목표가 이 고점 부분이죠. 7,300원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락시 리스크 이 자리로 해서, 그러니까 강한 이제 그 수급 들어왔을 때에 이제 그 지지했던 부분 있죠. 여기도. 그래서 손절가 힘드시더라도 5,8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신바이오는요.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문자 상담 잠시 후에 계속된다는 점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희는요. 그러면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 혹시 돼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휴원스요. 휴원스요? 네, 67,000원에 25% 정도. 67,000원이고 비중은 25% 정도인가요? 25%. 아, 25% 정도요? 네. 네, 휴원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지금 많이 손실 중이셔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드는데 어떻게 될 건지,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네, 저희가 손절을 해야 되나. 네, 자세한 전망과 손절을 해야 할지 문의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부장님, 휴원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기관 중에서도 일단 연기금이 하반경직 모습을 만들어줄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매수가가 67,000원이고 앞에서 일단 반영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러시아 백신 뭐 도입을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이제 변동성 굉장히 보여줬고, 그렇게 보면 일단은 이슈 하나가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백신으로 인해서 일단 그 재무가 개선 아니면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거를 토대로 해서 기다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상당 기간 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자리가 나쁘다라기보다는 휴원수 자체가 일단 외인들 뭐 일부 사고 팔고만 하고 있죠. 바닥에서 강하게 매수를 해주는 건 아니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연기금에서 일단 뭐 큰 물량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좀 꾸준하게 바닥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반등은 좀 나올 걸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이슈 자체가 앞에서 반영을 해버리면 휴원수 자체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지난해 이제 27,000원에서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한 거죠. 한 2배 정도 좀 넘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변동성도 강할 뿐더러 이슈 자체가 일단 백신 관련해서 보면은 요즘 이제 그 예약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접종들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좀 됐다라고 봐서 반등이 나올 때는 현재 자리에서 반등 나올 때는 일단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런 그 네. 가격대가 6만 원대도 불구하고 막 25%까지 갔다가 뭐 여기 13% 갔다가 그죠? 변동성 굉장히 네. 강하죠. 네. 이런 거가 이제 세력들이 좀 움직이는 세력주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이슈 자체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반등 나올 때는 이제 6만 7천 원으로 매수가 정리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 요 자리예요. 여기에서도 좀 못하셔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데 그래도 요번에는 이런 자리들 지금 지지받고 있는 자리를 보면은 좌측에 저항받았던 자리가 지금 지지를 한번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하면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를 요보다 조금 하단으로 해서 59,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휴온스 굉장히 지금 기운이 없으셔서 걱정이 되는데요.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리스크 최소화로 나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문자 온 분들 빠르게 인사 나누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이솔루션 문의 주신 분도 계시고요. 원익큐브 진단 부탁드립니다. 6813번님 외쳐주셨습니다. 또 7375번님, 6754번님, 3164번님 등 많은 분들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너무 이제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손실이 크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좀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는 또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부장님 따라서 수익 꽃길 걸으실 수 있으니까요. 수익의 꽃길을 내가 걸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노란톡 이용하시는 것도 좋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네, 그렇다면요. 저희는 바로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초록빛 미디어고요. 네. 2,520원에 매수해서 지금 비중이 22% 정도 있어요. 2,520원에 비중 22% 들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빠지길래 걱정이 돼서 빠져서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해서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 근처에 있기는 한데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빠져서, 그죠? 네. 네,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전망 짜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부장님, 초록뱀 미디어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현재 자리는 이제 박스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눌림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일전에 이제 상승했던 요인들 중에 하나들이 이제 OTT 관련주인데 OTT 관련주들이 요즘에 조금 이제 소강 상태에 있죠. 그래서 조금 다소 지루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런 자리들이에요.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도 가격대인데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2,600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박스권 흐름 자리가 이 자리죠. 요 지지받았던 자리 이렇게 지지받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이탈을 했었습니다만 또 저항 자리들 요 강한 저항 자리라서 여기에도 이제 3일 2거래일 전에도 이제 그 저항을 받았고 그래서 일단 요 종목들은 일단 그 동향을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OTT 관련주들이 이제 디즈니 월드,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지만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OTT 관련주들 움직이는데 개인들만 요 근래 들어서 보면 개인들만 이렇게 좀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외인들이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나마 이제 기관들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좀 접근하고 있어서 다소 아마 당분간 좀 지루한 흐름 좀 되지 않을까 싶고.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래서 반등 시에는 조금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왜냐하면 이슈 자체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면서 수급이 이제 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수급 자체가 크질 않죠. 그래서 조금은 힘드시긴 지루하시더라도 일단 보유는 하시고 그러니까 요 고점 부분이에요. 요 고점 부분. 그러니까 요 자리죠. 여기에서 계속 그 횡보성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목표가를 일단 2,680원 일단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죠. 요 자리. 그러니까 저항받던 자리들이에요. 이게 저항받던 자리보다 조금 하단으로 해서 손절가를 2,41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록뱀 미디어의 경우에는요. 목표가 2,68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꼭 성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저희는 바로 다음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유바이오직스요. 유바이오로직스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51,875원 4%요. 51,875원에 4% 들고 계시고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이거를 저는 주식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저씨가 좀 사보라 그래서 샀는데 많이 내리막을 타갔고요. 네, 진짜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들고 갈지 문의 드려볼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유바이올로직스 앞으로 어떻게 들고 갈까요?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시는 게 좋으세요. 일단 결국은 코로나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는 이제 이런 거죠. 여기에서 항상 보셔야 되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제 꿈을 먹고 이제 상승하는 게 제약바이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임상이 있다, 뭐 1상이다, 2상이다, 아니면 이제 FDA 뭐 2상 들어간다 이런 이슈들이 많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제 그런 이슈로 인해서 많이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바이로직스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임상 기대 때문에 상승폭이 컸고, 근데 이제 요 자리죠. 5월 18일 날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임상 루머가 좀 나오면서 일단 급락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임상 성공을 하든지 뭐가 나와야 돼요, 분명히. 근데 바닥 자체에서 이렇게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은 좀 리스크 관리가 더 필요하고, 다만 이렇게 보시면은 이 수급들 주체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양봉의 크기가 더 크죠. 여기 이제 루머 때문에 급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반등할 때는 좀 비중 축소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일단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더 우선이에요, 이 종목들은.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 나왔을 때 지지받았던 자리죠. 그다음에 여기는 저항받았던 자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지지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로 해서 요거는 손절가를 좀 지키고 가셔야 되신다고 보니까요. 항상 리스크 관리가 이거는 좀 우선적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손절가를 4만 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비중이 이제 4% 정도 시니까 리스크 관리는 조금 그래도 뭐 20% 이상보다는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좀 나으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손절가는 4만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매수가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많이 힘드셨겠지만 유바이올로직스의 경우에는 손절가가 좀 우선으로 잡아주셨습니다. 4만 원 잡아준 점 참고하셔서요. 꼭 리스크 최소화로 나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문자 온 분들 인사 빠르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6233번님, 금호 석유. 너무 손실 많아서 걱정이라고 하시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꼭 기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54번님, 2821번님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저희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김승준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요, 저희는 바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전화가 지금 연결이 좀 고르지 못해서요. 문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상담 주신 분은요. 제이시언 시스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6,100원에 비중 20% 들고 계신데요. 1116번님이시고 장기 보유 괜찮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이 그래픽 카드가 없어서 못 구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주가는 좀 반영이 안 되는 걸까요? 제이시언 시스템 보유하신 제가 좀 상당히 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네. 근데 이제 결국 얘네들도 비트코인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움직임 자체가 관련주들이 있죠. 근데 이제 얘는 이제 그래픽 카드 관련해서 이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일단 차트에서 이 거래일 전에도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보유하고 계신 기간 자체가 좀 굉장히 6,100원대시면은 오래되셨어요. 여기니까. 대략 이제 지난해 뭐 5, 6월 달에 급등 나올 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일단 보유는 하시되 일단 저기죠. 여기 저항이 좀 깊었던 자리, 저항이 강했던 자리들, 요 자리로 해서 목표가를, 수급 자체는 아직 살아 있죠. 이런 대량 수급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이 강한 저항이었던 목표가를
7,200원으로 잡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근래 들어서 지지받았던 자리 7,650원 이탈했을 때도 전량 익절 대응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이시언 시스템의 경우에는 목표가 9,2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수익 극대화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이렇게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이 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는요, 마지막 공략주 코너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무려 144%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한 이 대한전선의 탄력을 이어갈 종목 너무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승준 부장이 가져온 종목은 메타버스를 뿜은 MBC그룹 인터넷 자회사 IMBC. 네, 오늘 가져오신 공략주는 IMBC인데요. 이 MBC가 만나면 좋은 친구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야 되고요. 네. 일단 뭐 IMBC 일단 뭐 제일 먼저 뭐 지금 말씀했다시피 이제 메타버스도 메타버스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일단 그러니까 대량 수급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지수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매매를 했을 때도 매매했을 때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항상 중요한 거는 수급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차트에서 이런 대량 수급 자체가 지난 3월 달에 이제 들어와 있죠. 그리고 지지를 받고 있고 계속. 그리고 이제 그 근거래일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한 번씩 뭐 10%대 한번 상승이 나오죠, 계속. 그러니까 요 자체가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시키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추세 전환이 무난하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슈팅 한번 나올 자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일단 뭐 수급적으로도 일단 현재 자리에서 보면은 크게 물릴 자리도 아니죠, 하락한다고 해서. 그래서 일단 보유 그러니까 공략주로 가져왔고요. 일단 어찌됐건 IMBC는 정치 테마 섹터로도 일부 편입이 좀 발을 걸쳐놓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살짝 이제 담궈놓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재 자리 아주 무난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가져왔고, 일단 뭐 오늘 종가가 이제 4,385원 마무리인데 4,400원 정도 이하로도 충분히 매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죠. 목표가 자리는 이런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지지 라인 때죠. 이렇게 지지 라인 때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되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돌파가 됐고, 그 전날은 이제 저항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 자체가 이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표가를 4,810원,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차원이죠. 이 하단으로 해서 3,93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IMBC였고요. 이 수익 기세 쭉쭉 이어갈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보시고 포트에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가격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오늘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요. 잠깐 문자 훑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6556번님은 김승준이라고 외쳐주셨고요. 6233번님, 6754번님, 2821번님, 4378번님. 많은 분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1시간 꽉 채워봤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하락장에서 좀 많이 힘 빠지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좋은 기운 드렸길 바라고요. 저희는요, 여러분들의 수익 꽂기를 위해서 다음 주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